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철학이라 할 만한 것. 이 책의 저자는요, 공각기동대라는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공각기동대를 감독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일랑이라는 애니메이션도 보신 분이 많으시죠. 일랑의 기획과 각본을 쓴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오시마모로입니다. 이 책을 쭉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 대단히 담백하고 간결하지만 가슴에 깊이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시마모로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려면 분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잘 만들려면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할까요? 첫 번째 각본, 두 번째 감독, 세 번째 좋은 배우, 네 번째 마케팅,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런데 오시마모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망가진다. 네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야지만이 일이 제대로 굴러간다. 뒤집으면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영화를 만들자면은 예산 제한도 있고 스케줄상 제약도 있고 납품해야 될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화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번 정해진 이 순서가 고정불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한 상황 속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빨리 재구성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변화하는 환경에 최적의 상태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꽤나 실용적인 사람이죠. 영화는 혼자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스태프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동원이 되고 영화 배우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굉장히 조직적인 그런 협업이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시마모로가 보는 조직은 조금 좀 색다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조직에는 좀 무능한 사람도 있어야지 제대로 굴러간다. 어떤 조직이든 쓸만한 사람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30% 중에서도 회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은 그 30%의 30%다. 전체가 100이라고 할 때 회사가 바라는 성과를 내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비율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이 100%가 잘 굴러가는 조직이다라고 얘기해도 된다. 오시마모로는 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30%의 사람들도 이 사회에서는 필요하다. 이 사람들을 용인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사회든지 간에 30%의 인력이 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당연함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젊은이한테 좀 놓여진 가능한 선택지가 10개라고 하면 이 10개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기가 선택한 삶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하면 당연히 후회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인생보다는 충만한 인생일 것이다. 오시마모로가 수단과 목적에 관해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군 소총수 중에서 약 15%에서 20%만이 적을 향해서 직접 발포했다고 합니다. 80%는 적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포하지 않은 80%의 병사들은 겁쟁이여서 못했을까요?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80%의 병사들이 적을 보고 도망을 가거나
숨지도 않았고 굉장히 많은 경우는 총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을 자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우를 구출하거나 탄약을 운반하거나 전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적과 대적하는 것보다도 더 험하고 위험한 일인데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거나 무서워서 발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와 같은 동료인 인간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한 거부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살인을 피하려는 행동은 단지 전쟁터만이 아니고 불량배들과의 싸움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큰 소리나 큰 동작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것은 상대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라고 미리 겁을 주는 이런 행동이다. 것이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 이후로 미군은 전쟁에 투입되는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때는 발포율을 한 55%로 올렸고요. 월남전에는 90%까지 올렸답니다. 어떤 교육을 했길래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여기서의 심리교육의 핵심은 나하고 대치한 적은 인간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목표물일 뿐이다. 그러니까는 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했고 그 교육을 받은 병사들이 발표율이 획기적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병사를 인간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병기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사의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이 현대전의 중요한 요소였다. 영화 감독들이 전쟁 영화를 즐겨서 연출하고 많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성의 실체를 다루기 쉽기 때문이다. 수단이 목적이 되었을 때만큼이나 무서운 게 없다. 수단과 목적이 명확히 기등하는 동안에는 목적 달성과 함께 수단도 폐기가 되는데 수단이 목적이 되면 종말의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지만 거의 철학자 수준에까지 올라간 해안이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그 감독이 있습니다. 바람계곡이 나우시카 등등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영화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자기가 속해져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에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3명만 있으면 아무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오시 마무르는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오만하다. 영화는 인간을 묘사하는 행위이고 단 한 사람의 재능이 있는 인간이 짜내는 이야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개성들이 어울리는 영화가 훨씬 좋다. 그런 측면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오만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계의 두 거장 감독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사실 허구입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허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러 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거짓이 진짜 이야기라는 것을 믿게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관객이 납득할 수 있는 설정을 구상하고 배우들은 진짜라고 믿게끔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로 보이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영화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매끄럽게 되면 잘 만든 영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감독은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오시 마무르는 종종 다른 사람이 만든 영화를 평해달라고 할 때 그 영화를 전부 다 보지도 않고 일부분만 보고서도 평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을 했죠. 당신은 왜 영화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 평을 할 수 있느냐? 오시 마무르가 이렇게 했습니다. 평생 영화로 밥을 먹고 있는 자신이 초보자가 전편을 보고 평하는 것보다는 영화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미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미국을 비판할 수 없다면 죽음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쓸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꽤 일리 있는 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이라 할 만한 것. 오시 마무르가 여러 가지 단상들을 두서없이 쓴 글입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느꼈던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편하게 쓴 글입니다. 사실은 이런 형식 없음이라는 글이 저자의 생각, 또 거장의 삶과 사고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간에 일가를 이룬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 철학이라 할 만한 것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